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27회 공인중개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2016년도에 개정된 세법이 새로 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2016년 심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고요. 아마 새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세법은 2차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진도를 나가기 전에 부동산 세법은 2차 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것들을 학습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머릿말이 나와 있고요. 차례가 나와 있죠. 그런데 다른 책들보다 차례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제목만 나와 있죠. 자, 우리는 부동산 세법은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민법 99조에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민법 시간에. 그러면 부동산 세법은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 조세 총론입니다.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총론 문제. 사실은 조세 총론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런데 여기서 해마다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걸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취득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두 글자로 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에 관련된 조세들만 학습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를 내는데 출제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등록세는 폐지되고 취득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 등록세까지 포함됐고요. 그러나 일부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됐지만 일부 등록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은 등록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등록에 관한 면허세는 살아 있습니다. 요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취득세에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등록 면허세는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는데 가압류라든가 가등기, 가처분, 경매 신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등기할 때 내는 것이 또 등록 면허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취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취득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보유에 관련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에 관련된 것,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뭘까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건데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건데요. 재산세는 역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유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것 보유세, 재산세가 되겠고요. 토지를 과다 보유하거나 주택을 과다 보유할 때 내는 것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 보유할 때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많을 때는 두 문제인데 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에 관련된 거지요. 처분에 관련된 겁니다. 처분에 관련된 건 뭐냐?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여기서 이제 개인이죠. 법인이 양도할 때는 이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되겠는데, 개인이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여기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출제 문제는 1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6문제. 양도소득세
평균 6문제지만 적게는 5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5가지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네. 그러면 이따가 이제 진도 나갈 때 학습하겠는데요. 우리 세금에는 이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국가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 즉 세무서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 있는데, 중앙정부라고 하는 세무서,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건 국세가 되겠고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가 되겠는데, 여기서 그냥 구분하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에서 징수하죠. 등록면허세도 시군구 지방세가 되겠고요. 재산세도 지방세가 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 국세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국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세 들어가는 것,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되겠고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렇게 5가지를 공부하는데 참 간단하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16문제 중에서 1년 동안을 공부하고도 8문제 이상을 맞추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출제자들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해주는 대로만 하시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저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 벽돌 하나씩 쌓아가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교시에 이제 간단하죠. 조세의 전반적인 총론입니다. 총괄적인 이론이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학습한다. 간단하죠? 자, 오늘은 조세의 총론, 조세란 무엇이냐, 조세의 개념부터 학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총론 시간이기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지겨워요. 그러나 한번 총론 시간을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8쪽 보시니까 조세의 개념이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책에 나왔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말합니다. 큰 정부죠. 정부 조직법에 의한 큰 정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소정부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연인이나 법인들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담하는 경제적인 급부를 말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해서 국민들에게 금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벌어서 월급을 타오면 부인이 그것을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국가도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걷어들인 것이죠. 걷어들여서 국가 살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동안 1년 예산이 340조, 350조, 360조 해마다 국가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박스에 과세 요건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우선 이 조세의 특징에 지금 여기 개념이 다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자연인이나 법인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세의 특징에 첫 번째는 뭐냐? 과세 주체는 누구냐? 과세 주체. 이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누가 세금을 받느냐? 이런 주체.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뭘까요?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국세입니다. 국세. 지방자치단체 소정부가 징수하는 것은 뭐다?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세 요건. 과세 징수 목적, 과세 목적. 과세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다양한 복지, 노동에 관한 복지 문제 이런 것들 다 살림살이에 쓰는 겁니다. 세 번째, 과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과세 근거는 법률에 근거를 둬요. 법률. 여러분, 이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법은 입법기관인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 사법부라고 하는 법원, 그리고 행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되겠죠. 상권 분립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38조에는 우리가 헌법을 배우는 건 아닌데요.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권리 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 59조에는 이런 게 있어요. 헌법 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조세의 종목이라고 하는 건 세금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아까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지방세 법이라는 그 법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이렇게 법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를 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법률에 근거를 두는데 뭐가 충족돼야 되느냐? 무조건 세금 내는 게 아니죠.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 이따가 거기 책에 나왔는데요. 이거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국가가 무슨 혜택이 있던가요? 무보상성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무보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가 없다 이런 얘기죠. 반대급부가 없다. 리워드, 개별적인 보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급부가 없다. 무보상성. 그리고 금전납부라고 했죠. 금전급부. 금전으로 부담한다. 이 말은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안긴다. 바로 이 5가지가 조세의 특징인데 여기에 나왔잖아요. 아까 개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아무런 대가 없이 개인이나 법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둘 게 뭐냐? 과세 요건입니다. 거기 위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과세 요건. 필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흐름만 아시면 되니까요. 과세 요건. 이 말은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과세 요건이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는 법률 요건 배웠죠? 우리 세법에서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그 요건, 과세 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죠. 박스에 나왔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자, 여기에는 1번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자, 이렇게 할까요? 누가 내느냐?
무엇에 대해서 얼마를 기준으로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자, 우리는 누가 세금 내느냐를, 누구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라는 말을 씁니다.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무엇을 샀느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물건을 팔았느냐? 그 물건이 뭐냐? 부동산이거든요. 뭐 부동산 등인데 무엇? 그것을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과세 물건이라고 합니다. 물건. 여러분, 물건, 민법 시간에 배웠죠? 물건.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과세 물건 또는 다른 말로 과세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은 과세가 되는 목적물이 무엇이냐? 목적물. 무엇을 샀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팔았느냐? 과세가 되는 목적물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느냐?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얼마? 모든 세금은 약자로 과표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세율입니다. 세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로 공부할 때 이거 배웁니다. 네 가지.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지금 총론 시간인데, 강론에 가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인데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세요. 취득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취득한 사람이죠. 사실상 취득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사야 취득세를 낼까?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냐? 들어보세요. 어느 걸 사야 취득세를 내느냐?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기장비, 임목, 강업권, 어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이런 거 사면 취득세 내는 겁니다. 어느 걸 사느냐? 무엇이냐? 무엇을 사느냐? 그리고 얼마에 샀느냐? 내가 아파트를 얼마에 샀느냐? 1억에 샀다. 좋아요.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사실상 취득자는 누구냐? 취득물건 소유자. 누가 샀느냐? 그리고 무엇을 샀느냐? 그래요. 아파트는 주택이라고 하는 건 주택. 넓은 의미로 봐서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 얼마에 샀느냐? 1억에 샀다. 그러면 취득세는 몇 프로 내느냐? 1%를 내느냐? 2%를 내느냐? 3%를 내느냐? 4%를 내느냐? 근데 1%가 안 나오고 1000분의 10, 1000분의 20. 우리나라 그 취득세의 세율은 다 1000분율로 됩니다. 1000분의 10, 1000분의 10은 몇 프로? 1%. 1000분의 20은 2%. 1000분의 30은 3%. 1000분의 40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를 내느냐, 2%냐, 3%냐, 4%냐.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세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등기 등록을 받는 자이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한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한다. 가압류가 되겠죠. 그 과세표준, 내가 가압류는 과표가 뭐냐? 채권 금액입니다. 내가 상대한테 받을 돈이 얼마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3천만 원이 채권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이 세율은 얼마냐?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 0.2%. 1000분의 2. 0.2%니까 이건 1000분의 10이니까 1%고 이건 1000분의 2니까 0.2%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걸 잘하면 세법을 잘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조세의 특징 나왔죠? 요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나올 것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전급부의 제일 밑에 보니까 5번째 보세요. 금전급부라고 나왔죠? 별표시.
모든 세금은 원칙은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금전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물건으로 세금 내란 얘기지요. 거기 현행세법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이건 물납은 인정하는데 이번 개정된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거기 폐지된 거 나왔죠? 참고 별표하세요. 양도소득세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완전히 지금 2016년도 개정된 내용으로 다 반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서점에 가보니까 2016년도 부동산세법 책들 보니까 개정이 안 된 걸로 출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법률은 개정된 거 완벽하게 개정을 시켰는데요. 시행령은 개정된 내용들은 추가로 여러분 여기다가 언급해가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개정된 내용은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는 물납으로 했었어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했는데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폐지되었다. 그러면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어떤 거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4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쪽에 보니까 조세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암기는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흐름 정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 주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과세권자가 누구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때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건 뭘까요? 국세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건 뭡니까? 지방세인데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거죠.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되겠죠. 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를 물게 되는데 그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합니다. 관세청. 또 세관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국세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인데, 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가지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시, 군, 구가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는 광역단체가 되겠죠. 그리고 시군구는 기초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역단체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광역단체가 징수하는 거 지방세인데, 광역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가징수하고, 시군구가 부가징수하는 것도 역시 지방세인데 기초단체가 징수하는 것도 역시 지방세, 시군구가 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는데, 이 취득세 같은 것은 원래가 과세 주체가 특광도고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은 시, 군, 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26회 때 나왔죠. 등록면허세는요, 돛세이면서 굿세 들어갑니다. 돛세, 굿세.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메모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가징수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이거 시험 나왔었어요. 돛세와 굿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시, 군, 굿세가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국세 나왔죠? 우리나라 국세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소득세, 법인세. 그런데 일본 소득세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뭘 배우느냐? 양도소득세를 공부합니다. 쓰세요. 괄호 열고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 소득세는 주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벌어들인 세금 법인세,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을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할 때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내는 게 있죠. 부가가치세, 물건 소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치성 자산 같은 거 사면 개별 소비세.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술 먹으면 주세, 각종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지세, 그리고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 그리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 1번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4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11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치세요.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그리고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8번 동그라미 치세요. 재산세. 취득세, 1번에 취득세, 2번에 등록면허세, 3번에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가 되겠는데요.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1강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